한국 여야 대선 레이스가 막장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무차별 공방전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접종에 현금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샐러드 제품이 식중독균 오염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여러 브랜드명 이름 아래 총 19개 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올 독감 백신의 예방 효과가 낮더라도 중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접종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얻으십시오. JD 파워가 신뢰도 1위 브랜드로 선정한 기아의 고성능 SUV나 스포티한 세단과 함께라면 겨울도 문제없습니다. 매주 입고되는 신차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한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모델로 겨울을 지배하십시오. 일부 모델은 최장 60개월까지 연이율 1.9%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 여야 대선 레이스가 후보 간의 약점은 물론 가족 문제를 경쟁 삼아 들추는 등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막장 대선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국의 시끄러운 대선판을 바라보는 한인들의 시각도 곱진 않겠죠.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 역대급 비호감 선거. 최근 한국 대선 레이스를 놓고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과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비방전으로 거대 양당 대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나라가 정말 망하기 직전이에요. 국민의힘 당에서도 정신을 차려야지. 맨날 왜 그래들. 기성세대 그 국회의원들부터 없어져야 돼. 다. 나라 맡겨놨더니 다 나라 망쳐놓고 저들이 뭐 잘했다고 지금. 그리고 그 국회의원 그 자리 지키려고 찔찔 매자는 이런 신들이 어디 있어. 나라는 어떻게 됐든지 간 욕이 저절로 나와요. 정말. 영부인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검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들이 나왔을 때 윤석열 후보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 김건희 씨도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점입 가경 대선 전국에 분노하는 참전 용사의 한탄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올라오면 참전하고 거진 20년 동안 내가 군대 생활했는데 이런 군은 세상 보기 처음 왔어요. 상대 후보에 대한 끊임없는 무차별 공방전에 피로감을 느끼는 한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라에도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도덕적인 것들이 성립이 된 그런 후보들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거티브 공방전에 지쳐 양당 후보가 모두 싫다면서 대선 보이콧을 선언하는 유권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한인들은 지금이라도 이전 투구식의 싸움을 접고 신뢰와 믿음이 가는 대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선거가 일종의 그 잔치가 아닙니까? 좋은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자꾸 혐오스러운 그런 내용을 가고 하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서 이제 호응을 얻고 이제 아쉽다는 그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좋다 나쁘다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잣대로 보면 다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끝이 안 보이는 팬데믹과 경제 위기로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진흙탕 대선 전국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관련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한 번 감염됐던 백신 미접종자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뉴욕시 등 일부 지역은 부스터샷 접종자에게 $100를 지불하겠다는 인센티브를 내걸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 보건당국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확진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망자는 이미 코로나에 한 차례 감염됐던 50대 남성입니다. 이 사망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미국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We just had our first Omicron-related death, a man in his 50s. 미국에선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사례가 확인된 후 최소 45개 주까지 확산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겨울철로 진입하며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자 일부 지역은 추가 접종을 위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현금 인센티브를 내걸었습니다. 연말까지 백신 추가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 각각 $100를 지급해 자발적으로 부스터샷을 맞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We're announcing a $100 incentive for everyone who goes out and gets a booster here in New York City between now and the end of the year. So it's a limited time opportunity over these next days. Get your booster shot, get a $100 incentive.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62%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평균 신규 접종도 한 달 전보다 19% 감소해 정부는 더뎌진 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재훈입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미국의 신규 환자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 나서 자가진단키트 5억 개를 구매해 무료로 나눠주고 치료시설엔 군 의료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사흘 앞두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어느 때보다 절박한 어조로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호소했습니다. You have an obligation to yourselves, to your families, and quite frankly, I know I get criticized for this, to your country.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커다란 위험에 직면했다면서도 백신 등 코로나에 맞설 수단이 충분해 결코 작년 봄과 같은 전면 봉쇄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걸쳐 임시 백신 접종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또 인력난에 허덕이는 치료 현장에 군의관과 군 간호사 등 연방 군인 1,000만 명을 투입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특히 종일 대기하고도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자 자가 검사 키트 5억 개를 구매해 원하는 가정에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방위 대응에 나섰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확진자가 줄어들긴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몇 주 동안 오미크론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앞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월 하루 25만 명으로 최고치를 세웠던 기록을 곧 넘어설 거란 설명입니다. And I know you're frustrated. We all want this to be over, but we're still in it. And this is a critical moment.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의 빠른 전염력을 생각할 때 미국에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60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60명을 포함해 어제 3,2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모든 분야에 걸쳐 확진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 11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공동주택시설에서 83%, 직장과 교회에서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휴가철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LA국제공항은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 백신과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팝업 클리닉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자동차협회 AAA는 12월 17일에서 1월 3일까지 최대 350만여 명의 여행객이 LA국제공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가 코로나19 환자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 사례와 입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 방위군 500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방위군은 오는 27일부터 인력이 부족한 55개 병원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매사추세츠주 보건국은 주내 모든 병원들은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 수술을 전면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보건당국은 백신 완전 접종자라도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맞고 있는 백신들,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건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류에 상관없이 3차 접종만 하면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크게 올라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이 18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예비 연구 결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치면 델타 변이에는 최대 76%, 6개월 뒤에도 42% 정도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에는 백신 효과가 마이너스입니다. 감염을 막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경우 오미크론 예방에 효과는 있었지만 접종 4개월 뒤부터는 효과가 30% 정도에 그쳐 감염 자체를 막기엔 부족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등 기존 백신이 위중증과 사망을 막는 데는 여전히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겁니다. 오미크론 감염 예방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건 3차 접종입니다. 특히 2차까지 어떤 백신을 맞았든 3차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의 방어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한 경우 오미크론 감염 예방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완료자 71.4%, 화이자 백신 완료자 75.5%로 비슷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유행 중인 델타 변이에 대응하고 오미크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선 3차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벡터 방식 백신을 맞고 아직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440만여 명에게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LA 카운티 메트로 당국이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아 대중교통 무료 운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LA 메트로 교통국은 크리스마스 이브와 새해 전날 각각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LA 지역 모든 버스와 지하철 탑승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일 전철역의 개찰구는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열려 있을 예정이며 실수로 교통카드를 사용해도 운임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메트로 당국의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인 메트로 바이크 쉐어 역시 1인 30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팬데믹 기간 철폐된 버스 요금제 운행은 내년 1월 10일 운행이 재개되며 향후 6개월 동안 반값에 할인된 가격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포장 샐러드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오염 우려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즐겨 찾는 프레쉬 익스프레스는 자사의 일부 포장 샐러드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며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시그니처 팜스와 자이언트 이글 등 다양한 브랜드 명으로 판매된 제품으로 뉴욕과 뉴저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등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 19개 주로 유통됐습니다. 프레쉬 익스프레스는 최근 미시건주 농무부가 일리노이주 생산시설의 포장 샐러드에서 채취한 샘플이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여 리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후 해당 시설의 모든 생산을 즉시 중단하고 위생 검사에 착수했다며 소매 업체들에게 문제 제품을 상품 진열대에서 전량 수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 속에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산식품 수출 실적은 11월 말 기준 3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수출액 2억 9천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AT와 해양수산부는 물류 대란으로 뱃길이 막힌 상황에서 국적선사인 HMM과 협력해 수산식품 전용 선적 공간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김과 소금, 어묵 등 미국 내 한인마트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화물 수요를 맞춰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당분간 물류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HMM과 지속적인 선복 확보 노력을 통해 수출량을 늘리고 미 동부나 유럽 지역 등의 노선 확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년여 만에 대면으로 치러져 기대를 모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전시회 CES 2022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상당수 주요 업체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과 트위터, 핀터레스트 등 미 주요 SNS 서비스 기업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된다며 CES 2022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ES 2022는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참가 기업의 숫자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당초 계획보다 전시 규모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구글, LG,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는 예정대로 참가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대거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CES 2022는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이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은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치명적인 중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독감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의 예방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심각한 수준의 독감 유행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This year, the kind that's going to be predominant is the one that causes the most severe flu. And so probably it's going to be a bad year for influenza. 과학자들은 해마다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예측해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올해 독감 백신은 A형 두종과 B형 두종을 예방하는 사가 백신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발생한 독감 사례의 99%가 독성이 강한 A형 독감 바이러스인 H3N2의 변종인 상황. 올해 독감 백신은 이 변종에 대한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I think we're never going to get a 100% match on the strain and the vaccine, but regardless, I think that given what's going on with COVID, it's really important to get the influenza vaccine.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른 독감 바이러스가 우세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종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감염되더라도 중증 진행이나 사망 발생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But even preventing half of influenza saves thousands and thousands of lives every year.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매년 12,000명에서 52,000명의 사람들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매년 70만 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가 쉽게 발생해 예측이 쉽지 않은 만큼 과학자들은 모든 변종에 효과가 있는 범용 백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유시계열 대학들이 부스터샷 접종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이클 V. 드레이크 유시 총괄 총장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부스터샷 접종이 필수적이라는 증거가 분명하다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캠퍼스 내 대규모 행사 개최를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 등 기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UC 캠퍼스는 겨울 방학 후 학생들이 안전하게 캠퍼스로 복귀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 중인 가운데 UC 얼바인과 UC 산타크루즈, UC 샌디에고는 대면 수업 재개를 2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USC도 캠퍼스 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주시하며 부스터샷 접종 의무화와 원격 수업 대체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몇 달 동안 호손시 본사에서 직원 132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지역 내 민간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 X는 성명에서 직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한 건이고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행사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며 감염자 132명은 현재 현장 근무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같은 시설에서 보고된 두 번째 발병으로 지난해 3월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밀접 접촉자를 포함해 12명이 격리 조치된 바 있습니다. 스페이스 X 본사에는 6,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로켓 설계와 제조, 엔지니어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를 인터넷 스타라는 뜻의 왕홍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홍 중 한 명이 탈세가 적발돼 2,500억 원의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받고 인터넷에서 사라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중국 인터넷 쇼핑 진행자인 웨이야.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의 간판으로 SNS 팔로워가 1억 3천만 명이 넘는 인터넷 스타, 이른바 왕홍입니다. 최대 할인 행사인 올해 쌍11 방송에선 한국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하루 만에 1,000억 원어치 팔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터넷에서 웨이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의 탈세가 적발된 겁니다. 지난 2년간 소득을 감춰 1,200억 상당을 탈세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탈세 액수의 2배에 달하는 2,500억 원의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지난 9월 인기 배우 정수항의 탈세를 적발해 500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한 뒤 왕홍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불법 탈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동 부유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업계 10인의 왕홍 중 3사람이 탈세로 처벌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연예계에 이어 대중적 영향력이 커져가는 왕홍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무기로 통제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얻으십시오. JD 파워가 신뢰도 1위 브랜드로 선정한 기아의 고성능 SUV나 스포티한 세단과 함께라면 겨울도 문제없습니다. 매주 입고되는 신차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한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모델로 겨울을 지배하십시오. 일부 모델은 최장 60개월까지 연이율 1.9%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과 갈등을 빚은 조수진 공보단장은 물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만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상임 선대위원장과 홍보본부장 등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선대위 회의 도중 조수진 공보단장이 나는 후보의 얘기만 듣는다며 이준석 대표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김건희 씨 의혹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고성을 주고받으며 말싸움까지 벌였고 이후 조 단장이 이 대표 조롱 영상을 기자들에게 돌린 사실까지 발각됐습니다. 지시를 내렸는데 불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이 교정되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이틀간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선대위 내 제 역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표는 특히 조수진 단장을 어느 누구도 교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사실상 방치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만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커질 때까지 하루 동안 오히려 후보에게 조수진 단장이 상의한 것인지 그러면 조수진 단장에게 후보가 어떤 취지로 명을 내린 것인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조수진 단장은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 좀 위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송구하게 됐습니다. 선대위직 사퇴 여부에 대해선 답을 피했던 조 단장은 어젯밤 SNS를 통해 공보단장직을 내려놓고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풀리지 않은 갈등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불거진 김건희 씨 의혹에 대응을 놓고 다시 갈등이 커진 걸로 보이는데 자세한 배경을 이호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3일 당대표 잠행 나흘 만에 이뤄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울산 회동. 폭탄주 만찬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합류로 갈등은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회동 다음 날 두 사람은 커플티를 맞춰 입고 선거운동에 함께 나섰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화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재 영입과 정책 노선을 놓고 마찰이 시작됐고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터지면서 갈등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김 씨 측의 진솔한 해명과 신속한 사과에 무게를 뒀지만 윤 후보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대위 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김 씨 의혹 대응과 관련한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선대위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짜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수진 공보단장은 후보의 뜻이라며 김건희 씨 사과 문제는 선대위에서 논의하지 말아달라는 주문과 함께 당내 의원들의 소극적 대처에 서운함을 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종인, 이준석이 주도하는 선대위에서 선거 전략을 결정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뜻에 따라 선대위가 움직여야 하는지를 놓고 다시 정면 충돌한 겁니다. 일군의 무리에게는 한 번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 앞으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부담을 느껴서 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입니다. 반대로 윤 후보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기보단 여전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결국 선대위 주도권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인식 차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삐걱거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합의가 안 되면 집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미국 동부에 머물고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와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수님 책을 정말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을 만큼 교수님의 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샌델 교수는 능력에 따라 사회적 재화를 배분하는 게 공정하다는 이른바 능력주의는 공정에 대한 착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what began as a meritocracy in the service of greater equality has now become a reinforcement of inequality. 이재명 후보도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할당제가 그래서 필요하다며 적극 공감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 능력주의 풍조가 강해진 건 기성세대보다 기회 자체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며 기회를 늘리기 위한 성장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 속에서 기회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회가 적으니까 경쟁이 전쟁이 되고.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집권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부겸 총리가 보유세 동결엔 동의하면서도 양도세 완화 문제는 정부 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무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서로 동의가 안 되면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가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이 대단히 합리적이라면서도 당내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동결을 검토하기로 한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당 차원에서 방역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후보. 현재 코로나 상황은 국난 수준이라며 첫 회의부터 정부를 향해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국민을 감염병 위험으로 내몰았고 자영업자는 사지로 내몰았다며 대통령의 오판 때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오판이 부른 참사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능한 데다가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나. 윤 후보는 병상 확보와 환자 이송 체계 정비가 급선무라며 핵심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 보유세와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두고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이제껏 안 하더니 대선만 넘기고 보자는 심산이냐며 대선만 지나면 다시 다 올리겠다는 건데 누가 속겠냐고 비판했습니다. 한시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년 3월 선거 때 표를 좀 받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 정책을 또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택 소유 상한제를 도입하고 공직자는 1주택만 허용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발표했고 대구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별 진료소를 찾아 의료 봉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 유럽 가스관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가스 수요의 40%를 공급하고 있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분쟁으로 EU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야말 유럽 가스관의 공급량이 크게 줄어 20일에는 평소 수송량의 4%까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제한하면서 유럽 내 가스 가격은 20일 기준 8% 급등했으며 전력 생산 차질로 유럽 지역에 정전이 발생하거나 난방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자국 국방부 회의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에서 이혼 소송 중인 두바이 군주가 6번째 부인과 자녀들에게 약 9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혼 조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4년 요르단의 하야 공주는 25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무함마드 총리와 결혼해 두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총리는 석 달 이내에 경호비용 등으로 3,976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9천억 원이라는 책정 금액에는 저택 유지비와 휴가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중동 왕족의 초호화 생활이 일부 드러났는데 하야 공주는 결혼 생활 중 연간 생활비로만 약 1,300억 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공기를 주입하는 풍선 놀이기구가 돌풍에 날아가 어린이 6명이 다쳤습니다. 외신은 해당 놀이기구가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한순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호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풍선 놀이기구가 강풍에 10m 높이까지 날아가 5명의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잇따른 풍선 놀이기구 사고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80여 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요구한 20대 남성에게 10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일 타이완 고등법원은 1심에서 3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린모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10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체포 당시 타이완 대학교 의대 석사과정 입학 예정자 신분이었던 린 씨는 2014년부터 3년간 미성년자들에게 SNS를 통해 나체 사진을 전달받고 이를 온라인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보통 구매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차를 중고로 팔거나 새로 사실 텐데요. 핀란드의 한 남성은 아주 과감한 방법을 선택해서 화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배터리 교체 비용 불만, 테슬라 차량 폭파입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채석장에 주차된 테슬라 차량. 이런 곳에 누가 차를 뒀나 궁금하던 찰나 갑자기 차 주위에 불꽃이 튀며 폭발합니다. 핀란드 남부 퀴멜락소에 사는 한 남성이 8년 동안 타고 다닌 자신의 2013년형 테슬라 모델 S에 30kg의 다이너마이트를 달아 폭파시킨 건데요. 사연이 있다네요. 첫 1,500km 주행은 좋았지만 이후 계기판에 오류가 뜨는 등 기술적 결함이 이어져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배터리셀을 교체하지 않고는 자동차를 고칠 수 없다며 2만 유로, 우리 돈 약 2,6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부품 결함에 대한 보장이 없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자 차를 날려버린 남성. 이 영상으로 전기차 유지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알리고 싶었다고 하네요. 성정체성으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제자를 위해서 스페인의 남자 선생님들이 복장을 바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괴롭힘 당한 제자 보고 치마 입은 남 교사들. 스페인 우엘바의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바지 대신 치마를 입고 손톱에는 예쁜 색을 칠했는데요. 여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남자로 느끼는 여학생이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자 내린 결정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해당 여학생은 남녀 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조롱을 받으며 심지어 화장실 사용조차 금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실을 접한 남자 교사들은 즉각 가해 학생들을 불러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했고요. 한 발 더 나아가 피해 학생이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려주려고 복장을 바꿔 치마를 입고 교단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인쇄기의 기술적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16세기부터 미니어처 책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돋보기로 보는 책, 564만 원의 낙찰입니다. 돋보기를 들고 뭔가를 유심히 관찰하는 남성.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저 물건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입니다.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경매에서 익명의 구매자에게 우리 돈 560만 원에 낙찰됐다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는데요. 연필 끝보다 작은 가로 세로 5mm의 크기로 가죽 제본으로 만들어졌는데 책에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영어 등 7개 국어로 된 주기도문이 수록돼 있다고 합니다. 1952년 독일 마인츠의 구텐베르크 박물관에서 생산된 이 책은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건물 재건을 위해 현금이 필요해지자 만든 건데요. 보석함에 넣어 보관할 수 있는데 출판에 사용된 금속 인쇄판과 함께 구매자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덴마크 교도소는 수감자들에게 사회생활을 허용하고 갖가지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감옥이 너무 좋아요. 넘치는 수감자에 결국 임대입니다. 담장도 없고 스스로 밥을 해먹으며 감옥 내 슈퍼마켓에서 장도 볼 수 있는 이곳. 바로 덴마크의 열린 교도소인데요. 그런데 교도소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내년부터 코소보에 남는 교도소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감자를 감방에 남아도는 코소보에 보내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최근 덴마크는 300개 규모의 코소보 교도소를 통째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코소보에 연간 1,500만 유로, 우리 돈 약 20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해당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감될 수감자들은 외국인 수용자로 형을 마치면 덴마크 밖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어는 말을 잘 듣는 반려견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똑똑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문어는 지적 존재, 양식장 설립 반발입니다. 빨판으로 뚜껑을 돌려 병에서 탈출하고 조개 껍데기를 이용해 몸을 숨기는 바다 생물. 무척추 동물 가운데 가장 지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문어인데요. 최근 스페인 한 다국적 기업이 내년 여름 세계 최초로 문어 양식을 시작해 2023년부터 판매한다는 소식에 과학계와 환경보호론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지적인 존재라는 이유인데요. 양식하기 까다로운 문어는 영역 싸움을 하면서 서로 잡아먹는 습성이 있고 먹이뼈를 뱉어 수질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연간 3,000톤의 문어를 생산해 무분별한 문어 어획을 막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환경보호단체는 문어는 지적인 존재이자 독립적인 생물인데 인지 자극이 없는 좁은 양식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1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